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 그러면 아이들 키울 때 체벌 안 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후진국이면 체벌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23개 정도의 주에서는 아동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요. 영국도 1987년에 아동 체벌을 금지하기는 했는데 가정에서 합리적 수준의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합리적. 우리나라는 어떻게 체벌 금지국일까요? 아닐까요? 체벌 금지국. 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아동권리보장원을 맡아서 일을 할 때 저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그때 저희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법 제915조, 저희가 그냥 줄여서 자녀 징계권 이렇게 부르는 조항이 마치 부모가 아동을 체벌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21년 1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 금지 국가가 됐고요. 이건 굉장히 아동 권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랑의 매 같은 게 없어진다고 처음에는 다들 너무 당황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되었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실제로 행복해졌을까요? 아니 키우시는 아이들이 아버님 어때요, 애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애들 여전히 그 학원 다니라 바쁩니다. 아하. 학원 다니라 바쁜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순위는 세계 10위권대에 들어가 있는데 아동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는 OECD 국가 중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22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22위, 23개 국가를 조사하면 또 22위, 뭐 이렇게 거의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는 거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25% 정도의 아동 청소년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또 2016년 이래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동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라고 조사를 해서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게 그냥 상징이잖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건강에도 이렇게 걱정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사는데 불행하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때는 그 반대였는데 뭐 별거 없었어도 그래도 행복한 너무 걸 많이 느낄 행복했죠. 수 어린 있었죠. 시절에 시골에서 뛰어다니고 흙장난하고 친구들하고 골목놀이 하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약간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이유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을 받질 못하고 작은 어른들처럼 살도록 요구받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어른. 네, 작은 어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의 인권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5월 5일) 제25회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서울운동장은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가지며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한겨울에 7살짜리 아들을 차가운 욕실에 가둬놓고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지나가다 또 뒤에 화면 때문에 기분이 확 안좋았어요. 맞아요. 사실 아직 사회에 좀 안타까운 뉴스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패널분들께서 개탄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아동 인권 선언을 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아동인권. 승현님. 아까 표에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네덜란드 아닐까요? 네, 네덜란드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왠지 보통 이런 거는 잘 모를 땐 영국을 찍으면 맞는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잘하는 나라? 우리나라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존중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가 생각했다가 그거를 내세운 거지. 석천님 정말 정답이세요. 거봐. 소파 방정환 선생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조선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 1주년을 맞았을 때 1923년입니다. 어린이 선언을 한 겁니다. 23년에? 1923년입니다. 100년 전이네. 그렇죠. 100년이 넘었습니다. 와. 이는 이제 1924년에 국제 아동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제네바 선언이 있는데요.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이 하신 것이 1년 더 먼저입니다. 게다가 그때 우리는 일제치하였어요. 거기서 이뤄낸 겁니다. 선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네네.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하나,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하나,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하나,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모드랍게 하여 주시오. 대우주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네, 어떠세요? 이게 1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믿어지시나요? 이거를 저희는 지금 처음 들어보고 처음 접해보니까 네. 모든 이 항목이 지금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네. 같은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처음 들어보니까 네. 좀 낯설기도 하고요. 말의 어투는 약간 옛날 말투지만 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존중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린이에게만 대우주의 말초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래 주인이라는 얘기를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 방정환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100년 후인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이거 안 지키네 이렇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